안녕하세요. 정글북의 북마정입니다. 오늘은 이미 소개한 선문반점 1부 비천장황에 이어서 2부 옥관풍운을 리뷰합니다. 2부는 관해에서 뇌레아와 이소두 일행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독고 1, 2부의 과거를 살피고 그 가운데 이소두의 신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1부에서 이름만 거론되거나 없던 등장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바람에 꽤나 구성이 복잡해졌습니다. 강호의 음모에 더해서 사람의 인연이 꼬이면서 얽힌 증오와 사랑이 엇갈리면서 씁쓸한 엔딩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옥관풍운은 요적 심단양과 신병주가 위기에 빠졌다는 비영단의 보고를 듣고 이소두가 관외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도중에 개방방주 일행과 조우하고 반강제로 개방방주를 대신해서 이들을 금붕성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사실 이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다란이라는 여성의 조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옥관풍운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천존교 전대 교주이던 독고 1, 2부의 사망과 얽힌 비서입니다. 독고 1, 2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현장에 있던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면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는 상태입니다. 이소두는 판의 환상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보지만 다시 기억을 봉인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운명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바나, 즉 쌍둥이들이 겪어야 하는 슬픈 운명입니다. 대대로 저주받은 바나들의 인생과 그 영향을 받은 후인들이 빗나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의 미스터리와 함께 펼쳐집니다. 옥관풍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죠. 천존교 전대 인쇄천존인 독고 1, 2부입니다. 동문무공인 대군림의식을 펼칠 때 뒤로 날개처럼 붉은 기운이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붉은 독수리라고도 불리며 작품 중 천하 제일고수입니다. 판의 전 주인이기도 하죠. 백도의열맹주 이승풍은 이소두와 공작 3회주 범자회의 스승입니다. 천존교 이마장로와 함께 독고 1, 2부를 공격해서 결국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독고 1, 2부에게는 두 번이나 져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공작 3회주는 이름이 3개인데요. 무림에 널리 알려진 이름은 소맹상, 그를 구해준 상우가 지어준 이름은 범불망, 스스로 개명한 이름은 범자회입니다. 원래 고아였으나 상우가 거두어서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수상살수 애혈이 중얼거린 무공부결을 단 한 번만 듣고 의미를 깨달은 후 시전할 정도의 천재입니다. 상우의 배려 덕분에 독고 1, 2부의 제자가 되었으나 독고 1, 2부 죽으면서 이승풍의 제자가 되죠. 견중업은 백도의열맹주 소속 안막주의자 독고 1, 2부의 친동생 독고 호천의 새 이름입니다. 형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원래 이름을 버리고 두 가지 일을 가진 개자식이라는 뜻의 견중업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이소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형이 남긴 상처가 나 있으며 무공수위는 4대 고수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소두에게 대굴림식을 각성시키고 판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뇌레아는 서천성리라 불리는 천룡파 종주로 비천장황 학성과 함께 관외 쌍기 중 한 명이자 2부의 최종 빌런입니다. 양녀의 몸을 빌어서 등뢰원리안을 완성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악녀지만 그녀의 과거를 살펴보면 불쌍한 여인이기도 하죠. 바람과 다라는 감시만을 갖고 태어난 바나들입니다. 두 사람은 뇌레아의 계획에 의해서 희생당할 운명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뇌레아를 막는 데 성공합니다. 이소두는 관으로 가던 중 다란과 소행, 고양재린을 데리고 가던 개방방주 혁삼류와 만납니다. 이때 천존교 소요망 이밀관이 나타나서 다란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죠. 이밀관은 신비방주의 오빠로 이소두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입니다. 이소두가 혁삼류 대신 일행을 이끌고 가는 조건으로 충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객잔에서 이소두는 다란의 몸을 빌어 빙의한 채 나타난 뇌레아와 처음으로 대면하고 바나들의 초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 중이던 안막조원들이 천존교 서방왕에게 한 명만 남고 살해됩니다. 득의하고 있던 서방왕 앞에 안막주 견중업이 나타납니다. 공포의 대상이던 서방왕은 저항조차 못하고 압살당하죠.
견중업은 금붕성으로 향하는 이소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소두 일행은 전갈인간 무리의 습격을 받아서 고전하지만 판이 전갈의 여왕 닉티레의 핵인 하르소빠를 먹은 덕분에 전갈인간 무리를 수하로 부리게 됩니다. 이 전갈 무리들은 금붕성으로 가는 여정 중에 적을 막아주기도 하고 개그드립도 치면서 훌륭한 코믹 캐릭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부에서 청모호 최당에게 끔살당하며 이소두의 분노를 이끌어냈던 일백비영단은 2부에서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과거 삼엽귀라는 이름으로 연쇄살인을 벌이다 독고일립에게 박살난 후 수행원을 자처하던 삼남매 중에 엽두기가 사모가 이끄는 비영단을 개미 죽이듯이 살해하거든요. 그 광경을 본 이소두가 다시 한번 빡 돌아버리죠. 엽두기는 이소두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의 인연을 짐작하고 싸움을 거절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소두는 학성의 절기와 이승풍의 도법으로 엽두기를 처참한 모습으로 박살냅니다. 이소두는 심다량과 힘을 합쳐서 삼엽기 중 나머지 두 사람과도 격렬한 전투 끝에 힘겹게 승리합니다. 두 사람 역시 죽어가면서 이소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죠. 이들의 전투를 지켜보던 공작회 삼유주는 수하인 화산파 제자 동현추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삼유주는 고화신세에서 상우의 집에 들어가 심부름꾼으로 살던 일, 무공을 배우게 된 계기, 독고일립의 제자였다가 이승풍의 제자가 된 이유 등을 알려줍니다. 삼유주의 회상신에는 전대 천하제일인 고월자와 상우, 채윤, 수상살수, 애월 등 한가락씩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소두 일행을 잡으려는 천룡팔부의 노력은 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막의 광풍단이 기습을 해오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전갈인간들과 사막어 부족이 공격을 준비하지만 전갈인간 2인자 호유르티레가 하르소빠를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사막어 부족을 공격해서 말살합니다. 사막에 도달한 이소두 일행에게 천룡파 최강의 무력 집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룡 속려를 위해서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한다는 천룡 집행관 5명이죠. 이들은 개개인의 무공도 높은 데다가 깃발, 무쇠장갑, 무쇠 남학신, 채찍 등의 기문병기를 쓰는 탓에 이소두는 간신히 한 명을 제거한 후에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이때 견주업이 나타나서 이소두에게 대굴림식을 불어넣고는 나머지 천룡집행관들의 살인집행을 대신합니다. 이소두가 쩔쩔매던 천룡집행관들이 변변한 저항도 못한 채 죽고 마는 모습에서 견중업의 무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소두는 자신이 설계하고 당팔이 만들어준 비행판에 판을 결합시킨 후에 소행과 다란을 안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세 사람의 비행은 다란이 생애 마지막으로 즐기는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다란은 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회복 불가능한 독약을 삼킨 후였기 때문이죠. 바란의 몸을 차지한 뇌리아는 금붕성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한 뇌리아는 바란의 젊은 몸을 간직한 채 등뇌번리안을 완성시키고 서장과 중원을 제패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란 다란 자매와 뇌리아와의 치열한 대결은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합니다. 이 대결에서 이소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반아들 특유의 초능력인 감심력을 겨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이들의 대결은 그 어떤 싸움보다 흉흉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 심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보이는 것을 믿도록 하기에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대결은 극적으로 바란과 다란 연합의 승리로 끝납니다. 다란이 미리 복용한 독약의 효력이 돌도록 기다린 후에 뇌리아를 가둔 효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뇌리아의 죽음을 확인한 다란은 잠재의식 속에 있던 소행을 깨운 후에 의식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양모인 뇌리아의 눈을 피해 의식 속에 숨어있던 바란은 뇌리아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됩니다. 뇌리아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사부에게 당한 착취와 독고일립을 향한 사랑을 거절당한 경험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죠. 그 상처가 너무나 강렬했기에 뇌리아는 독고 호천을 유혹하고 사랑하는 독고일립을 암습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연인을 평생 그리워 살다가
등내 권리 안에 집착하는 왜곡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2부 마지막 장에는 젊은 시절의 독고일립과 독고호천, 뇌레아가 객잔에서 술래기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뇌레아는 이 장면을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무협에서 이처럼 남녀의 섬세한 감정 교류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일 작가의 작품을 읽는 재미는 탁월합니다. 바란자매와 뇌레아의 대결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고일립의 최후입니다. 독고일립이 검은 골짜기에서 이 세상 생물이 아닌 존재와 싸움을 벌일 때 이승풍과 임하 장로가 공격합니다. 아무리 최강자인들 혼자 힘으로 무림 전체를 대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골짜기에 생겨난 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배덕자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독고일립의 힘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독고일립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타는 동생과 뇌레아의 기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 안쪽에서 나온 배덕자는 과연 무엇이며 독고일립은 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싸워야 했느냐죠. 영문자나 혹은 라틴어로 보이는 글자들과 디스, 쿤게, 압두즈, 비샹 등의 명칭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무슨 존재인지 전혀 추측이 되지 않거든요. 무협 외적인 존재들이 확실한 이들 존재들을 어떻게 무협의 테두리 안에서 접목시킬지 기대가 되는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가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옥관풍우는 비천정왕 영입에 집중했던 1부보다 스케일도 커지고 등장인물도 많아지면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주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 전모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동시에 배덕자라는 새로운 떡밥이 등장해서 3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소두의 정체도 밝혀집니다. 이소두는 독고일립의 외아들이자 전대 천하제일이었던 고월자의 제자입니다. 다만 무공으로 보면 고월자의 제자라는 사실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조화일맥의 무공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전개 속도는 좀 아쉽습니다. 현재 반환점을 돈 셈인데 세 개의 공작혀가 각각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직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칫하면 떡밥만 깔아놓은 채 회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판의 정체 역시 여전히 미궁입니다. 배덕자들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고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떡밥 회수 과정의 난이도가 엄청나기에 3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이 작품을 읽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운반점 2부의 평점은 8.4점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